스타트와 스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손목과 어깨, 손목과 어깨의 힘을 많이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스매시를 하는데 손목 힘을 쓰게 되면 손목 힘만 쓰게 됐을 때는 힘이 작아요. 손목 힘 갖고서는 어깨 힘만 쓰게 됐을 때는 부상의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손목을 활용한 어깨, 대부분의 힘은 손목 동작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어깨는 보조적으로 손목에서 갖추지 못하는 그런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동작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동작이 어깨고 보조 동작이 손목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수개월 안에 어깨를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어깨로 치는 것 같지만 어깨로 친다기보다는 손목 형태로 쳐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을 치다 보면은 특히 라켓을 잡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손목에 대한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손목보다도 어깨를 많이 쓰는 경우가 생겨서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경우라면 일주일 안에 어깨가 아프다고 이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손목만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손목과 어깨의 힘을 절묘하게 배분을 잘 하게 되면 강한 스매시를 유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손목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꺾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볼까요? 옆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하거든요. 이렇게 손목은 꺾어주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배드민턴을 처음 하신 분들한테 라켓을 쥐어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러면 공 없이는 이런 동작을 합니다. 공 없이는. 그런데 공을 던져드리고 손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손목 동작을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손목을 어떤 물체를 갖고 던지는 건 가능한데, 어떤 물체를 던질 때는 손목을 활용하는 게 가능한데, 던지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를 맞춘다 그러면 손목보다도 어깨의 힘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로 이렇게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할 때의 어려움 중에 하나도 손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그런 문제에 늘 봉착한다는 거죠. 특히나 스매시 같은 경우, 스매시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손목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데, 손목 동작이 안 나왔을 때는 딱딱한 동작으로, 스윙 자체가 딱딱한 동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하고 중심축, 스윙을 하는 축력하라는 그 중심축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뻣뻣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절이 손목 관절이거든요. 이 손목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동작을 보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됐을 때, 특히 스매시가 세려면, 강한 스매시가 나오려면 스윙 속도가 특히나 빨라야 돼요. 근데 어깨 동작을 하기에는 스윙 속도도 너무 느리다는 거죠. 팔꿈치 관절은 가깝긴 해도 우리가 손목만큼의 어떤 활용도는 떨어지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는 손목 관절인데, 손목 관절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큰 관건이라는 거죠. 손목 동작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목을 앞에 뒤에 이렇게 움직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떠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공이 떠서 손목을 꺾어서 치려고 그러면 손목이 그렇게 또 꺾여지기가 힘들어요. 거의 꺾는다 해도 어깨에 큰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완전히 꺾이는 것도 아니고 꺾이다 마는 정도의 그런 동작으로 가기 때문에 강한 스매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동작이 손목 동작이고,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매시를 힘으로만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어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방으로 끝내는 동작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 번의 어떤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어깨의 그 커다란 힘을 어깨에서의 그 커다란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작보다는 손목 힘과 더불어서 끌어낼 수 있는 동작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부상 방지에도 좋고 커다란 힘을 끌어내는 데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을 보면 이런 어깨 동작, 그 다음에 이런 손목 동작, 그게 합쳐진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오버헤드 스윙을 했을 때 이 동작을 했을 때 가장 스매시에서 힘을 끌어내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손목과 어깨와 이게 조화롭게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동작을 잘만 활용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동작을 보면 오버헤드 스윙은 이미 기초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손목 꺾고 어깨 팔이 뒤로 제껴지면서 손목이 꺾여지면서 앞으로 나갈 때 힘을 많이 가할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런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뒤로 뺐다가 앞으로 뻗으면서 하는 그런 손목과 어깨의 조화로운 동작이 나와야지만이 강한 스매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 스타트가 빨라야 되고 스텝이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손목과 어깨의 힘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공을 칠 때에 큰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스타트, 공의 위치를 빠른 동작으로 공의 위치를 잡았으면 손목과 어깨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될 게 하체와 허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손목과 어깨를 활용해서 공을 치지만 실제적인 거는 하체에서 몸을 띄워서 그리고 그것을 허리에서 받아요. 여러분들이 공을 치면, 제가 잠깐 옆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공을 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공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을 치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활처럼 약간 휘었다가 튕겨져 나가는 이런 동작을, 반사적인 동작을 해가면서 공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볍게 공 치는 때는 허리의 동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동작을, 스매시처럼 큰 동작에 맞춰서 강한 어떤 타구를 할 때는 이런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는 그런 각도도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움직임도 빨라야 되고 손목과 어깨의 힘도 활용이 돼야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하체의 힘, 특히 하체에서 끌어낸 힘을 허리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이 허리 힘이 상당히 많이 요한다는 거죠.